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4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비 온 다음 아침에 아주 쾌청한 날씨고요. 출근하는데 기분이 아주 상쾌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포커스를 쓰면서 작업 능률이 향상이 돼서요. 예전에는 이제 일을 끝내고 유튜브 찍으면 오후였는데 오늘도 일을 일찍 마치고 논문 한번 다시 본 다음에 아직 11시도 안 됐는데 이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아무튼 집중력이 그 작업 능률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유튜브 찍고 나가서는 좀 밖에서 하늘도 좀 보고 아름다운 봄날을 만끽할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도 제가 그 블로그에서 소개했던 그 논문 한번 살펴보는 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쇼팽의 녹턴 1, 2, 3번을 이제 소개하면서 그 안과적인 그런 논문을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제목이 이제 카이스트가 연 눈의 미래죠. 그래서 네이처 메디슨이라고 굉장히 좋은 잡지에 나온 논문인데 카이스트의 김진우 교수팀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10량이면 그 중에 눈이 9량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눈이 몸에서 중요하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감각이 있지만 사실 시각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눈이 안 보이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눈이 보이다가 갑자기 시각을 잃게 되는 그런 시각장애인이 되면 정말 많이 불편하겠죠. 네, 불행한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게 된다는 거고요. 그게 사실은 망막의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망막이라는 거는 이제 신경세포가 모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뇌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밖으로 나와 있는 그런 모양인데 신경세포라는 건 한번 손상이 되면 잘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줄기세포나 뭐 이런 걸 이용하면 회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직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시력을 잃으면 다시 잘 안 돌아오는 게 지금까지 그 의학의 정설이었는데요. 이 김진우 교수팀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물고기까지만 해도 금붕어, 시신경이 이렇게 그 손상이 되더라도 그 신경세포들이 다시 잘 자라나서 재생이 되는 걸 관찰을 했는데 이 쥐만 돼도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프록스1이라는 단백질이 이제 방해꾼으로 작동을 해서 이제 그렇다는 거고 이걸 억제해 주니까 쥐에서는 손상된 망막이 다시 이제 세포들이 재생이 되면서 망막 세포가 살아나는 걸 이제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인체에도 적용을 하게 되면 망막이 손상돼서 시력을 잃었을 때는 다시 이제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이제 사람한테 적용하기에는 그 어려운 그 쥐실험 단계이긴 하지만요. 그 연구팀이 바이오벤처를 설립해서 기술을 이전하고 3년 후에는 임상 시험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망막 질환 때문에 언제 내가 시각장애인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로 그 불안해 하시는 분들한테 좀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뉴스를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그 블로그를 쓰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답장을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그 안경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라식하신 분도 있고, 저도 이제 안경 쓰고 있는데, 이 연구가 잘 돼서 안경에서 좀 해방되면 좋겠다. 또는 이제 라식 수술 이제 안 받아도 되는 세상이 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어려운 거를 소개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도 이제 의대 다닐 때 안과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의대 다니신 것도 아니고 이제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 아마 눈의 구조 이런 거 좀 배우신 게 다고 그 다음에 이제 TV에서 가끔 뭐 백내장, 녹내장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아이고 그 눈을 잘 보호해야겠다. 눈 영양제나 좀 사서 먹어야겠다. 안과 검진을 좀 자주 받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 논문을 좀 소개하기 전에 기본적인 눈의 구조하고 안과 질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뭐 사실 저도 잘 모르지만 한번 제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논문을 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눈의 구조죠. 그래서 눈을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좀 무섭긴 하지만 이렇게 반쪽을 바라보는 거고요. 이쪽이 이제 앞쪽이고 이쪽이 이제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 이제 각막이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수정체입니다. 그 렌즈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황반이 있는 요 하얀색 여기가 망막입니다.
그래서 이 망막은 이 신경세포로 되어 있고요. 이제 빛이 이렇게 굴절이 되거든요. 이게 수정체가 볼록 렌즈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모여서 맺히는 곳이 황반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잘 보이는 곳이죠. 그래서 이 황반을 포함한 이 망막에 이제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그 신경세포가 다 이 시신경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빛의 양을 이제 조절하는 걸 이제 조리개라 그러잖아요. 카메라에서는 이제 그거를 해주는 게 이제 홍채라는 거고요. 이 홍채와 홍채 사이를 우리가 동공이라고 하죠. 아주 까만 눈동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수정체하고 이 황반 사이에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게 유리체입니다. 좀 말들이 어려운데요. 아무튼 제일 앞에 있는 게 이제 각막이고요. 그 다음에 수정체, 그 다음에 망막. 예, 그래서 각막은 앞에 있고 망막은 뒤에 있다. 그래서 이제 안과에서도 이쪽을 이제 전방이라 그러고 이쪽을 후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안과 의사도 내과 외과 비슷하게 이쪽에 있는 거를 이제 그 전방을 보시는 분이라 그러고 이쪽을 후방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한 안과 질환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면 우리가 백내장, 뭐 녹내장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내장, 내장은 내장 아닌가? 왜 갑자기 백내장, 녹내장이고 백은 이제 하얗게 되는 거니까 백내장인데 녹은 그럼 뭔가? 녹이 쓰는 건가?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이제 전통 중국 의학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장의 반대는 외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서 바깥쪽을 생기는 병을 외장이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주로 이 각막염이나 이 겉에 싸고 있는 거 이제 또 결막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염증을 생기는 거를 그 외장이라고 했고요. 그거 말고 이 뭔가 잘은 모르지만 눈 안쪽에 생기는 병을 내장, 안내자에 장애가 생긴다 할 때 그 장자를 써서 내장이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백, 녹 이거는 그 색깔을 말하는 겁니다. 뭔가 안에가 문제가 생겨서 눈을 보니까 하얗더라. 이제 그게 백내장이거든요. 원래 이 수정체라는 게 렌즈인데 이게 투명해야지 빛이 잘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어떤 이유로든 이제 손상을 받는데 주로 이제 자외선의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볕이 강할 때는 꼭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나가는 게 백내장을 예방하는 길이겠죠. 그래서 이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여기가 허옇게 변하면 눈을 이렇게 밖에서 보면 하얗습니다. 약간 그 귀신같이 그렇게 하얗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백내장 안쪽에 어떤 장애라고 하는 거고요. 그 녹내장은 이렇게 약간 녹색 비스름한 그런 푸른기를 띈다고 그래요. 그래서 녹내장이란 거는 원인이 뭐냐면 이 모양체, 그 선모체라는 게 원래는 이거를 당겨 가지고요. 이걸 당겨서 이 수정체가 얇아지거나 두꺼워지거나 그래서 이 그 포커스를 조절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체가 하는 일이 이게 모양체를 이렇게 당기게 되면 모양체가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이게 두꺼워집니다. 볼록하게. 그럼 이제 가까운 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모양체가 느슨해지면 이 수정체가 양쪽으로 얇아지면서 멀리 있는 그런 거를 보게 되는 오목렌즈, 볼록렌즈 같이 기본적으로 이제 볼록렌즈지만 이제 포커스가 좀 뒤로 가느냐 앞으로 가느냐 이런 일을 하는 게 이 모양체거든요. 이 모양체가 이제 조절 기능이 좀 떨어지고 이게 근육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까운 걸 잘 못 보는 그런 노안이 생기는 거고요. 이 모양체의 또 하나의 일에 여기서 물이 나옵니다. 수돗물 같은 게. 수돗물이 나오면 이 홍채하고 홍채 사이인 이 동공을 타고 이렇게 나와서 이쪽에 안각이라고 하는데요. 이 각막하고 이 홍채가 만나는 이쪽으로 이제 배수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상수도고 여기가 하수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구방수라는 물이 계속 흐르는데요. 이게 또 눈물하고는 다릅니다. 눈 안으로 흐르는 물인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거나 나가는 길이 좀 막히거나 해서 이 방수가 여기에 많아지면 이게 압력이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눈의 압력이라 그래서 안압이라 그러는데 이 안압이 높아지면은 결국은 이 전체적인 눈의 압력이 높아져서 여기 황반에 있는 그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나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시야도 좁아지고 나중에 눈도 안 보이게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녹내장은 이제 그런 뜻이고요. 예전에 이제 황내장이란 말도 있었답니다. 황내장은 요즘으로 치면 이제 황반변성인데 황반변성이 되면 약간 시야가 노랗게 되는 그런 느낌이 온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황반 변성을 뭐 황내장이라고도 불렀다 그러네요. 그래서 비슷한 거를 이제 조금 더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여기 홍채가 있고 홍채 사이에 이걸 동공이라고 하고요. 제일 바깥쪽에 이제 각막, 그 다음에 뒤에가 망막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안경을 쓰는 이유는, 이게 여기 각막에서 일단 빛이 한번 꺾이고요. 이게 볼록하니까 여기 볼록 렌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수정체에서 한 번 더 꺾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근시라 그러면 이 초점이 여기가 황반이면 황반보다 앞쪽에 맺히게 됩니다. 황반보다 앞쪽에 맺히니까 이 앞에다가 이렇게 오목 렌즈를 넣어주면 이게 들어갈 때 약간 퍼지겠죠. 퍼졌다가 초점이 맞춰주면 여기 딱 황반에 그 포커스가 오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안경을 쓰는 이유고요. 그거 말고 각막을 어떻게 좀 조절하는 게 우리 라식이나 뭐 엑시머, 라섹 같은 건데, 이 각막이 이렇게 볼록하잖아요. 이 볼록한 거를 조금 깎아서 그 볼록 렌즈의 기능을 좀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들어갔다가 여기 뒤에 가서 맺히게 되는 그런 원리가 그거라서, 이번 연구는 이 망막을 연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망막이 이제 망가지게 되면 이제 시력이 전혀 안 나오는 겁니다. 이 각막은 좀 흐릿하게라도 보이잖아요. 각막 이상들은. 근데 망막 이상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했다고 해서 안경 쓰시는 분들이 안경에서 해방되거나 렌즈에서 해방되거나 뭐 그런 거는,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눈은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고, 그러니까 망막이란 거는 뒤쪽을 말한다. 그리고 이 뒤쪽은 뇌랑 연결되어 있는 뇌신경들이 들어와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망막을 한번 현미경으로 잘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아시겠죠? 여기 각막, 이게 수정체 렌즈고요. 그거를 조절해주는 요게 이제 홍채라는 거고, 그 홍채 사이가 동공이고요. 빛이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황반에 맺히는 거고요. 이쪽으로 이제 시신경이 나가는 건데,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쪽에 가장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맨 안쪽에는 이제 피그멘트라 그래서 좀 시커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실 역할 같은 걸 해주는, 반사가 없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안에 상당히 많은 세포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의대 다닐 때 열심히 외우는 그런 족보였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제일 요 안쪽이죠. 뇌랑 가까운 이쪽에 이렇게 생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는 이제 콘이라는 거고 하나는 로드인데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원추세포, 그다음에 이거는 막대기 같이 생겼다 그래서 막대기 세포인데, 이건 컬러를 보는 거고 이건 흑백을 보는, 이게 이제 신경 그 빛을 감지하는 그런 세포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여기 있는 뮬러 글리아입니다. 줄여서 MG예요. MG. 요 세포인데, 이 바깥쪽부터 요 안쪽까지 요렇게 있는데, 그 뮬러 글리아가 결국 이제 콘하고 로드를 나중에 만들어주는, 그 금붕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 세포고요. 인간에서는 얘네들이 잘 작동을 못 해가지고 한번 콘하고 로드가 없어지면 잘 재생을 못 한다는 거고요. 또 나오는 게 여기 보면 요 세포요. 바이폴라라 그래서, 폴이라는 거는 이 뭐라 그러죠? 이제 극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뿔이 양쪽으로 있다 그래서 바이폴라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폴라에 있는 프록시1을 이 뮬러 세포가 받아서, 이 뮬러 세포 안에 프록시1이 축적이 되면 결국 이 콘하고 로드를 재생을 못한다. 이게 이번 논문의 그 핵심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바이폴라에서 만든 프록시1이 이 뮬러 글리아 MG 세포로 전달이 돼서, 이 MG 세포 안에 프록시1이 많이 쌓이면 이 콘하고 로드를 잘 재생하지 못한다. 이게 요번에 카이스트에서 밝혀낸 그런 논문의 핵심입니다. 이게 전반적인 그 망막의 구조 여기까지 이제 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한번 보시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라는 데 이제 나왔고요. 이게 뭐 네이처나 거의 마찬가지로 좋은 논문이고, 자랑스러운 한국 이름이 쭉 나와 있네요. 그래서 Restoration of Retinal Regenerative Potential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Restoration은 회복한다는 거고요. 레티나가 망막입니다. Regenerative라는 게 재생, Potential 능력. 그러니까 망막의 재생 능력을 복원한다. 그 다음에 뮬러 글리아, 좀 전에 보셨던 그 길쭉한 세포고요. Disrupting Intercellular Proxy1 Transfer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Proxy1이라는 게 단백질인데, 이거를
인터셀룰라 세포 사이에서 트랜스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를 막음으로써 이렇게 망막이 재생된다. 제목도 아주 잘 붙인 것 같고요. 쭉 보시면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을 약간 확대해서 보시면 네, 이게 제브라피쉬라는 게 그 금붕어입니다. 그래서 제브라피쉬 레티나가 금붕어의 망막에다가 이거는 이제 망막에 손상을 일으키는 거고요. 이게 첫날, 이틀, 나흘, 그 7일째 해서 이제 쭉 그 사진을 찍은 거고요. 이 제브라피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쭉 7일이 지나도 이 퍼런 게 이제 그 세포들을 다 염색한 거거든요. 별로 손상이 없죠. 그런데 쥐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 게 이렇게 손상이 있다는 겁니다. 7일째가 되니까 파란 세포가 거의 없어졌잖아요. 이쪽이 이제 코나그 로드가 있는 그런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스2라는 게 이제 녹색으로 염색이 되는 건데요. 석스2를 보시면 요런 게 염색된 게 뮬러 글리아입니다. 근데 2일, 4일, 7일이 되면 요 안에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여기는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약간 노란기가 보이지 않나요? 예, 노란기가 보이죠? 여기는 이제 노란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프록시1을 빨강색으로 염색을 해서 녹색하고 녹색하고 빨강색이 겹쳐지면 이 형광에서 노란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속스2로 염색된 그 밀러 글리아 그 녹색 세포 안에 지금 프록스1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축적이 됐다. 그런 얘기고요. 보시면 같은 염색인데 이쪽 금붕어에서는 그런 축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밀러 글리아 안에 어떤 망막 손상을 일으키게 되면 프록시1이 쌓인다. 그것까지 이제 보여준 거고, 그래프로 보면 2일, 4일, 7일에 쭉 프록시1이 올라가는데 이 금붕어에서는 이제 거의 비슷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네. 이거는 이제 그 프록스1을 만드는 그 메신저 RNA라는 게 있거든요. 그 메신저 RNA를 차단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논문에서 조금 중요한데요. 이제 여기 나오는 요 파란색 세포 이게 있죠. 그리고 이제 코나그 로드 이제 보이실 거고, 이 파란색 세포 이게 뮬러 글리아입니다. 그래서 녹색이 이제 MG라고 써 있죠. 이 빨간색 요게 양쪽으로 뿌리 있는 요게 바이폴라거든요. 이 바이폴라 셀에서 여기 프록시1을 만들어서 이 뮬러 글리아로 이렇게 전달을 해준다는 겁니다. 네, 전달을 해주는 거고, 이 요거를 못 만들게 바이폴라 셀에서 프록시1을 못 만들게 이렇게 유전자 조작을 해줬더니 이쪽 만들지를 못하니까요. 뮬러 글리아에 가서 쌓이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보여준 거고요. 이게 쥐 실험 모델인데요. 이 쥐의 유전자 조작을 해서 타목시펜이라는 약을 쓰면 이 바이폴라 셀에서 이 프록시1을 못 만들게 그렇게 디자인을 한 그런 실험이고요. 그 다음은 또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이게 이제 로드고 이제 콘이고요. 이게 뮬러 글리아 MG 셀이고 이게 바이폴라 셀인데요. 바이폴라 셀에서 프록시1을 만드는데 이 프록시1에 이렇게 붙는 항체를 이제 투여를 해준 겁니다. 그 항체를 투여해주면 이 항체하고 이 프록시1이 서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 뮬러 글리아 안에 이 프록시1이 그 축적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이 뮬러 글리아가 그 회복이 되기 때문에 다시 로드나 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보여준 실험이고요. 결국 이 프록시1에 대한 항체를 눈에다 넣어주면 뮬러 글리아가 재생 능력을 이제 회복해서 우리 로드나 콘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치료약으로서의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입니다. 앞으로 아마 치료약은 이런 항체 치료제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사람 실험인데 뭐 사람에서 이제 실험한 건 아니고요. 이게 정상인이고요. 그 83세나 된 분이니까 사실 이거는 사람 눈으로 이렇게 실험을 한 거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기증한 거겠죠. 정상인이고, 이 RP라는 거는 레티나이티스 피그멘토자라고 그 색소성 그 망막염, 네, 약간 선천성 질환 같은 건데 이제 실명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까 같이 마찬가지로 이쪽이 이제 지금 레티나
그 레이어인데, 이 녹색 세포가 이제 속스투가 있는 그 아까 뮬러 그리아라 그랬잖아요. 예, 속스투가 있는 이쪽에는 이 프록시원을 이제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면 요 안에 같이 있을 땐 여기가 녹색으로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83세가 돼도 정상인은 별로 이게 쌓여 있지 않은데, 이 레티나이티스 피그멘토자는 프록시원이 쌓여가지고 약간 이 노란색을 띈다. 예, 이런 거 이제 사람한테서도 그 증명을 한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요약을 하면, 우리 그 망막이라는 곳에 로드하고 콘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빛을 감지하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한번 얘네들이 손상이 되면 잘 회복을 못 합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금붕어에서는 그걸 이제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MG 세포라는 거고요. 근데 사람은 회복을 못하고 금붕어는 회복을 하는 게 MG 세포 안에 프록시1이라는 단백질이 이제 쌓이는 거라는 거고, 이 프록시1이라는 단백질은 MG 세포가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BC 바이폴라 셀에서 만들어서 MG 세포에다가 전달을 해주면 MG 세포 안에 프록시1이 많아져서 결국은 로드나 콘이 재생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 프록시1이 잘 안 나오게 만들어 주거나, 이거는 뭐 유전자 치료라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간단하게는 프록시1하고 이렇게 붙을 수 있는 항체를 눈에다 이렇게 주입을 해주면 우리 그 MG 세포가 다시 로드나 콘을 재생하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되는 논문이고요. 사실 이 치료를 통해서 그 우리가 실명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질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실명의 가장 많은 원인이 그 노인성 황반변성,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노인성 황반변성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황반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빛이 가장 그 잘 모이는 그 자리가 변성이 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빛을 감지하는 로드나 콘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병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대부분 이제 실명이 되시는데, 이때도 이제 다시 죽은 세포가 재생이 된다 그러면 이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당뇨성 망막병,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명이 잘 되는데 결국 신경세포가 죽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그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녹내장, 그 눈 안에 이제 안압이 높아져서 결국 신경세포가 눌려 죽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신경세포가 다시 재생이 되면 그 시력이나 시야를 되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상당히 이제 가능만 하다 그러면 거의 노벨상감이 아닐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지금 그 황반변성 같은 걸로 눈에 주사를 매달 맞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눈에다 주사를 맞는 그런 항체 치료제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는데요. 그 연구한 거를 보면 조금 조기에 맞아야 그래도 효과가 더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아무튼 빨리 약이 개발돼서 내가 언제 실명을 하나 하면서 이제 두려움에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